네, 상클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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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준비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한동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뭔가 그 외설 논란으로. 제가 딱 미주 투어, 마마무 미주 투어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미국에 딱 도착한 날 카톡이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뉴욕 공연을 딱 끝내자마자 눈물이 탁 터지더라고요. 이제. 첫째 키워드 외설 논란 화사 심경 고백. 자, 앞서 한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아주 파격적인 무대가 외설 논란이라고까지 해서 좀 비판도 받고 네. 그러기도 했는데 화사 씨가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심경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당시 화사 씨가 대학 축제에서 네. 이 공연을 펼치던 중에 좀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거나 또 상의를 들어올려 속옷으로 보이는 옷을 노출하는 퍼포먼스를 해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습니다. 예. 이걸 문제 삼아서 지난 7월 한 학부모 단체는 화사 씨를 공연 음란죄 혐의로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화사 씨가 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최근 이 논란에 대한 심경을 직접 전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이 앞서 보셨듯이 이 가수 성시경 씨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신곡 I Love My Body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마마무의 미국 투어 중에 외설 논란이 터졌었고 이 화사 씨는 수위가 심한 악플을 본 뒤에 올해 중 가장 많이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화사 씨가 당시 우울해하면서 앞으로 나는 무슨 노래를 해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며 좀 막연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가수 싸이 씨가 연락을 해서 이 I Love My Body라는 노래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신곡을 보내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사 씨가 듣자마자 이 미주 투어 중에 처음으로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는 외설 논란 때문에 힘들었는데 갑자기 I Love My Body를 외치는 것 자체가 유쾌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설 논란으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난 내 몸을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을 만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화사 씨는 내가 더 단단해진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풀고 싶다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네. 워낙에 이 호감 이미지였던 화사 씨였던지라 데뷔 이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조차도 좀 건강하고 유쾌한 노래로 풀어나가겠다는 모습 또한 너무나 화사 씨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신곡 발표와 솔직한 심경 고백으로 여론은 다시 화사 씨의 편으로 돌아선 상황 같습니다. 네. 이 화사 씨가 이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곡 I Love My Body를 오늘 오후 6시에 공개합니다. 2년 만에 선보이는 솔로 신곡이고요. 이 새 소속사 싸이 씨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에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곡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개되는 I Love My Body 이것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승기 미국 공연 스폰서 먹튀 논란. 네, 지난달 LA를 시작으로 데뷔 후 첫 미국 투어에 나섰던 가수이자 배우 이승기 씨 잡음이 계속 들린다고요. 맞아요. 네, 미국 투어 중에 두 번째 공연이 있었던 애틀랜타에서 이승기 씨의 태도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현지 한인 커뮤니티와 좀 이 현지 신문에서 알려진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승기 씨가 예약된 애틀랜타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다른 호텔로 이동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살펴보니까 이곳은 사실 특급 호텔은 아니고요. 일반 룸의 투숙료가 1박에 $300 정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승기 씨가 묵기로 했던 곳은 스위트 룸이었는데 네. 뭐 이승기 씨 같은 톱스타가 묵기에는 뭐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현지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연장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또 묵기에 적절한 호텔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톱스타의 좀 예민한 행동이었다라는 시선과 또 애초에 좀 걸맞지 않은 숙소였다라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호텔 관련이고 두 번째 상황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상황이 조금 심각한데요. 이 스폰서 먹튀 논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이 현지 공연을 후원해준 식당에 홍보차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애틀랜타 공연장 규모가 2,700석 정도고요. 입장 관객은 이 절반 정도가 초대권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티켓 판매가 좀 부진했었는데 이 한 현지 식당이 일부 티켓을 최고가에 구입을 하고
스태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 후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승기 씨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협의하에 이승기 씨가 좀 식당에 방문을 해서 홍보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승기 씨 측이 바로 반박을 했다고요? 네,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LA에서 애틀랜타로 넘어가는 비행기의 난기류가 좀 심해서 공항에 되게 심야 시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연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양해를 구하고 식당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민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결국 이승기 씨는 좀 강한 어조로 2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식당에서 팬미팅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식당의 스폰서라는 관계는 현지 공연 기획사가 진행한 것이다. 이 계약 내용을 절대 알지 못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절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당에 계셨던 관계자 및 지인 몇몇을 미국에 사는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교민으로 포장하여 악의적으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주장을 사실처럼 뭐 호도하지 말라 이런 주장으로 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박전성 기자가 보기에는 왜 좀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진 것 같나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식당 스폰과 팬미팅에 관련해서 네. 문서화된 계약서가 오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현지 기획사는 아마 관례대로 구두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네. 이승기 씨 측은 문서화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 논란이 더욱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승기 씨가 좀 강한 어조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좀 자신의 억울함만 강조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미국 투어 자체가 좀 잡음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이런 소식도 네. 들어와 있고요. 자, 마지막 주제는요. 저희가 준비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는 SM 관련 소식인데요. 보이그룹 보여주세요. 마지막 키워드 대형 기획사 신인 보이그룹 대격돌. 와, 노래 벌써 중독성 있고 네, 좀 정말 대박 좋아요. 예감이 듭니다.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SM엔터에서 7년 만에 선보이는 오. 보이그룹입니다. 7인조 신인 그룹 라이즈인데요. 라이즈. 네, 저희가 라이즈. 전에 한번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윤상 씨 아들이 멤버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결국 지난 4일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개덕 기타를 공개하며 정식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라이즈는 함께 성장하고 꿈을 실현해 나아간다라는 의미의 팀명처럼 오. 이 팬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데뷔 소감을 밝혔습니다. 라이즈를 좀 주목해야 될 점이요. 네. 이 기존에 SM이 론칭했던 신인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기존의 SM 신인이라고 하면 좀 신비주의고, 그다음에 세계관이 좀 탄탄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내세운 컨셉추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라이즈는 대중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물어봤더니 리얼타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데뷔 전부터 이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거나 연습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이 팬들과 함께 이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이 적중한 것 같아요. 벌써 신인 그룹답지 않은 대단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데뷔 전부터 들썩들썩했습니다. 오. 일단 정식 데뷔 전부터 이 패션, 뷰티, 식음료, 면세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에서 광고 러브콜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앨범 선 주문량이 데뷔 하루 전인 3일 기준 103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와 동시에 초고속으로 밀리언셀러에 등극을 한 겁니다. 네. 해외 진출도 벌써 추진이 됐는데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소속된 북미 3대 레코드사 중 하나죠. 이 소니 뮤직의 RCA 레코드와 레이블 계약을 체결해서 현지에서도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오는 11월과 12월 이 두 개의 새 싱글 앨범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이 자신들의 다양한 감정을 곡에 담아 표현하는 독자적 장르 이모셔널 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루비님이 귀염귀염하네요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네. 이 라이즈의 대적할 또 다른 대형 기획사의 신인은 누굽니까? SM의 신인이 있다면 하이브의 신인이 또 야, 네네. 출격을 했습니다. 이 랩
지코 씨가 제작하고 프로듀싱한 하이브의 신예 그룹이죠. 지난 5월 데뷔한 보이넥스트도어입니다. 라이즈가 지난 4일 데뷔한 당일에 또 새 앨범을 발매를 했었습니다. 이 보이넥스트도어는 팀명이 옆집 소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 소재와 쉬운 노랫말, 직관적인 퍼포먼스로 공감대를 자극하는 팀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바로 멋 같아입니다. 멋 같아. 네, 멋 같아입니다. 첫사랑의 끝에서 경험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솔직한 가사로 풀어낸 곡입니다. 멤버들이 직접 작곡, 작사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보이넥스트도어는 직접 꾸미는 무대를 자신들의 강점으로 꼽았는데요. 하이브의 막내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라이즈와 보이넥스트도어 두 그룹의 아름다운 어떤 네. 그런 성장과 경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